네, 이슈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이정열 국민TV 이사,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정열 전 판사님 이렇게 그 메이저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를 저희 패널로 모시게 돼서 아주 영광입니다. 거기가 메이저입니까? 아니 뭐 메이저는 시사전망대가 메이저. 아니 뭐 메이저가 꼭 하나만은 아니니까요. 시작한 지도 저보다 오래됐고 훨씬. 네. 그 김수민 평론가께서 한마디 좀 감상을 말씀해 주시죠. 그냥 전 부러울 따름입니다. 아, 그리고 그렇죠. 임시 DJ의 묘한 그 낭만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입시 DJ의 그리고 잘 되신 끝나고 분도 있어요. 한수 임시로 좀. 했다가. 예, 네. 예. 근데 제가 잘 된다는 건 그 프로가 네. 안 된다는 얘기랑 비슷할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스럽습니다. 아예 무슨 말씀을. 차기 진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바라는 삶이 아닙니다. 저 새벽이 있는 삶을 싶습니다. 아니 뭐 그 저 원래 진행하시는 분이 저희 그 SBS 지상파 TV 프로그램도 이제 맡게 되는 것 같으니까 네. 그것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고 그러면은 또 혹시 안 와요. 저기 돌고 도는 거네요. 저 앵커님 그 선의로 하신 말씀이라고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근데 그게 저 말이 씨가 되면 정말 저 곤란해질 수가 있어요. 요새 3시간씩밖에 못 자고 있어가지고 좀 글쎄요, 체력이 그럴 것 딸려서 같아요. 예. 예. 시차 적응이 너무 힘듭니다. 저도 새벽 방송 한 4년 했습니다만 이거 참 만만치 않습니다. 하여튼 더군다나 이 야심한 시간까지 또 여기까지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 동안 우리 이정열 이사께서 다른 방송에 아침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의 임시 진행자로 지금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론 들어가죠. 오늘 뭐 오프닝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위안부 TF가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그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비공개 부분도 있었다라면서 그 내용도 공개를 했고요. 우선 김수민 평론가부터 어느 부분을 가장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정대협 같은 그 위안부 관련 단체를 설득하겠다와 이제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 뭐 네. 이런 부분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저는 외교부가 고위급 협의에서 배제되었다는 거, 예, 이것은 결국에 박근혜 정부가 청와대 정부였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라고 네. 봐요. 어떤 장관들보다도 청와대 어떤 뭐 안보실장이라든가 비서실장, 수석들이 더 중심이 되어 있는 정부였고 예. 여러 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또 비공개된 것들도 많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들이 보이고요. 그 사드 배치할 때도 외교부 장관이 몰랐죠. 예, 바지 수선하고 있다가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돌출된 사건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성격, 청와대 정부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예, 그렇게 보면서 그 점을 제가 제일 주목을 했습니다. 이병기 당시에 국정원장으로 시작해서 비서실장까지 이제 협상에 관여를 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뭐 주일대사 출신이라는 점이 가만히 됐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정열 전 판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청와대 정부였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최순실 정부 아닙니까? 근데 최순실 정부가 가능케 했던 것은 예. 그것도 연막도 치고 병풍도 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 과연 진짜 내각이 뭐 책임 장관적인 그런 제도와 문화였다면 최순실 씨가 그렇게 비선실세로 활약하기는 어려웠겠죠. 예, 그래서 최순실 정부와 청와대 정부는 일종의 좀 상통하는 것이다라고 봐요. 그 저도 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하나 이제 이것을 그 뭐 제 어떤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신 이 청와대 정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헌법기관이 아니고 물론 법률상 직제는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이라든가 뭐 다 있긴 있는데 헌법기관에는 청와대 비서실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헌법기관은 당연히 국무위원으로 다 보임이 되는 국무총리, 각부 장관 이 헌법기관이잖아요. 근데 헌법기관은 배제가 되고 오히려 헌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그런 공무원들이 이 주요 의사를 결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체 문제도 그런데 내용에 있어서도 그러면 도대체 이 위안부 합의는 무엇을 위한 합의였었나? 결국 여기서 가장 큰 뭐 표현이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해관계에는 사실 할머님들이시잖아요. 피해자. 그 피해자를 배제한 그러니까 피해자의 어떤 명예회복과 인권 그리고 고통을 덜어드리는 그런 차원으로 인권 보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심을 계속 샀었는데 결국 이번 TF의 발표를 보면 이 할머님들의 인권 보장은 전혀 도외시 됐었다. 네. 그래서 헌법상 국가의 책무로 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될 책무를 완전히 저버린 합의였었다라는 두 가지 문제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합의인데 보통 국가 간의 합의를 조약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 그렇게 결과물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조약이 체결이 안 됐습니다. 보통 이 지금 정확한 그 기억은 안 나는데 명칭은 국제법상으로 조약이 성립이 되려면 문서화가 돼야 되는데 문서로 발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과연 이게 양국 간의 어떤 그 의사 결정의 합치를 이런 합의를 법률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조약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국회 비준 문제도 개입이 되겠네요. 국회 비준은 이제 국민이나 그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지울 때는 국회 비준이 필요한데 네. 재정적 부담이 필요한지는 약간 의문이 있어서 이게 비준이 필요한지는 예, 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조약이 성립이 되려면 문서일 것을 원칙으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지금 비공개까지 있었다고 하니 그럼 이 비공개는 도대체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인가라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시점에 지금 와서 참 놀라운 게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직접 나와서 이 위안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직접 이해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충분히 합의를 위해서 납득을 시키도록 노력을 했다라고 직접 육성으로 기자들 앞에서 또 텔레비전 카메라를 통해서 국민 앞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TF 조사 결과 나온 걸로 봐서는 그런 노력이 사실상 없던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점. 그거는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한 거죠, 사실은. 그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가장 놀라웠던 것 같아요. 없는 상황을 있는 예. 것처럼 예. 이게 바로 쇼통 요즘에 얘기 나오는 쇼통의 전형 사례는 사실은 이거였던 거죠. 네.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런 그 설득 그다음에 통지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뭔가 있었으니까 그랬겠죠. 있기는 물론. 있었는데 예. 문제는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이렇게 정부에서 정부도 아니고 청와대에서 뭘 하겠다라고 하면 예. 그럼 뭐 나라에서 하는 건데 뭐 아니면은 이런 특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본인의 신원이 드러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셨던 그런 분들 분들이 많았죠. 예. 예.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만 알리고 통지를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 거의 100% 동의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만 접촉했던 게 네. 문제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부분에 관해서 뭐 정대협이라든가 상당히 목소리를 많이 내주셨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앵커의 말씀과 똑같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설득과 노력이 없었다는 것도 당연히 그런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나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그 위안부 합의 자체가 파국을 맞게 된 거랑 마찬가지 사안인데 특히나 사실은 그 외교 문서가 30년 비공개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근데 그 비공개로 하기로 했던 거를 2년 만에 정부가 스스로 공개를 한 부분 그것도 사실은 일본이 뭐라고 나올지 모르겠는 거고 이 오늘 발표 자체에 대해서 일본은 또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가 참 걱정이네요. 이거를 공개를 하기로 한 것 자체는 저는 문제는 없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비공개 결정도 정부가 한 것이고 뭐 민변에서 소송을 걸어서 이제 공개 결정을 받아내려고 준비를 하는 그 기다리고 있는 법원의 판결을 그 상황에서 정부가 자진해서 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익의 어떤 그 침해가 될 경우에 정부에서 비공개하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지만 거꾸로 이거는 공개하는 게 더 낫겠다. 그리고 이제 국민 여론도 있고요. 그래서 비공개 자체는 비공개를 공개로 푼 것 자체는 불가피한 이 위안부 합의에 대한 국민 여론을 감안하면 네. 그런 부분이었던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외교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인데 결국에 저는 미국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미국이 이거 그렇게 네. 빨리 서두르라고 그렇게 압박을 했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미국의 그 동아시아 재균형 전략 중국과 맞서기 위해서 일본, 한국 그리고 미국의 이 삼각
어떤 연대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그 일환으로부터 나온 것이 위안부 합의였기 때문에 근데 마침 또 오바마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로 정권 교체가 있었고 해서 완전 고정불변의 입장을 미국이 가지고 있을 것이냐 이거를 좀 약간 신락 같은 희망 삼아서 트럼프는 더 하지 네. 않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 트럼프의 지금까지 전략들을 보면은 어쨌든 고전적인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어떤 공통점으로 갖고 있던 그런 미국의 패권주의 전략이랄까 이거 좀 다른 맥락도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적일 수 있더라. 트럼프가 뭐 신조 그러면서 아베 총리하고 친하게 지내던데. 네, 글쎄요. 그게 꼭 친하게 지낸다고 해서 계속 친하게 지낼지.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엇물려서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 국제법적으로 뭘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건 일단 상호 지금 일단 조약만 치자면 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고 예. 미일 상호 방위 조약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한일 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그는 뭐 없죠. 그렇죠. 있을 수도 없고. 예, 일단 일본이 헌법상으로는 그 무력의 보유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호 방위 조약을 맺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상한 거고 지금 정보에 관해서는 협정이 체결돼 있는데 네. 그 협정은 조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아무튼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일 사이에 그런 어떠한 그 삼각 동맹이 체결이 되어야 되는데 법률적인 부분보다는 저도 이제 그 김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이 부분이 사실 좀 관심이 갑니다. 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관해서 액면 그대로 놓고 보면 너무나 일방적이고 한국이 거의 굴욕에 가까운 네. 결과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협상은 사실은 거의 이 네고시에이션 그 뭐 강자나 이렇게 들어보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는 이렇게 내줬을 때는 뭔가 얻는 게 있는데 예. 얻는 것이 협상 당사자 그러니까 지금 한일 간의 협상이었는데 일본으로부터 얻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부터 얻는 그런 협상이라면 이거는 설명이 돼요. 네. 근데 그 다른 데가 어디냐? 예. 아까 말씀드린 저도 그래서 미국의 역할이 있었고 미국에서 뭔가를 받지 않았겠느냐라는 강한 의심과 추측이 드는데 그래서 사드를 받았나? 근데 얘가 앞뒤가 네. 안 맞는데 그럼. 근데 문제는 이 미국이 만약에 어떠한 이익을 한국에 제공했다고 했을 예. 때 네. 그 제공한 이익이 국가에 대한 이익이냐? 정권에 대한 이익이냐? 예, 그것도 사실 역대 미국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특히 군사 독재 정부에 대해서 해왔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도 또 상당히 믿기지 않는. 그러니까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한일 간의 문제, 위안부 합의 파기의 문제로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만 결국은 이게 크게 보면 한미일 삼각동맹이 과연 유효한 것이냐, 유효해야 할 것이냐라는 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결국 아까 김 의원님께서 너무나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고 동의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미국을 상대로 어떻게 우리가 국익을 위해서 이용을 할 것이냐의 문제.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지금 미국과 파트너인 중국을 상대로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게 외교적으로 상당히 숙제가 아닐까 싶고요. 그다음에 네. 공개 문제에 관련해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외교 문서를 30년 동안 비공개로 하기로 하는 그런 일반적인 국제 질서에서 일반적인 관례가 있는데 예. 그걸 지켜야죠. 지켜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비공개로 하기로 한 내용이 역적행위다. 그러니까 이게 왜 역적행위라고 제가 표현하냐면 나라를 팔아먹는 이때 나라는 국민인데 이 국민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사에 반해서 지금 했어요. 이거는 역적행위에 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공개냐 비공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라가 지금 유지되냐 망하냐 이런 판인데 공개 비공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뭐 제가 궁금했던 거는 뭐 그거는 네. 뭐 동의를 합니다만은 일본과의 이제 관계에서 이제 일본이 앞으로 우리가 무슨 협정을 하거나 합의를 하거나 이럴 때 이런 전례를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우리로서는 결국 손해 아니겠냐는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거죠. 근거는 하나 좋은 근거를 댈 수 있죠. 이런 식의 합의를 하고 우리나라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던 그래서 믿음이 네. 가지 않은 대통령을 우리는 탄핵을 시켰다. 음. 파면을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정당하게 협상을 하고 약속과 합의를 지킬 대표를 뽑았으니까 우리의 앞으로의 노력과 신의를 가져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일본 정부도 이 협상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을 민주국가로 대우했느냐라는 중대한 의문이 남을 수밖에 네. 없어요. 민주국가였다면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지 않았을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정표를 남길 수는 있다고 봅니다.
자기들도 좀 고개가 갸우뚱했을 것 같기도 해요. 왜 이렇게 잘해주지? 이러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원 정부가 운영하는 홍보 그 TV 채널이죠.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의 제천 화재 참사 현장 방문을 보도를 했는데 이게 뭐 보도가 뭐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만은 KTV 입장에서는 이거를 꼭 무슨 홈쇼핑 방송 형식으로 방송해서 논란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 화면을 봤는데 그 정말 참사였는데 이 참사를 방송하는 방식이 물론 이제 그 홈쇼핑 형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시청자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고 좀 더 그 편히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였습니다만은 사안인 만큼 좀 무리 아니냐, 좀 너무한 것 아니냐,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먼저 김수민 평론가. 뭐 이건 경박하고 무례했던 거고요. 네. 근데 지금 이거를 문재인 정부의 어떤 소통이나 뭔가 연출하는 방식과 연계해서 이제 특히 보수 야당에서 몰아치고 있는데 네. 이거는 뭐 정권의 문제는 아닌 것이고 방송 관계자들이 잘못하신 거죠. 저도 이제 사실 그 방송 작가 지망생이었었는데 이게 아이템을 뭐 숙제한답시고 이렇게 쥐어짜다 보면 무리수들이 나와요. 네. 예, 그런 방송 환경들이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예, 그리고 그때 이제 아이템을 스스로 점검하는 그런 비판적인 정신들이 좀 마비되는 그런 또 순간들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는 방송의 일단 잘못이다. 예, 그래서 방송 관계자들이 다 같이 남의 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네, 한 번 더 점검해보는 계기를 스스로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것은 일단 그 소식을 하나 먼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금 제천 참사 관련된 인위 특별전 네. 이 관련 방송에 관해서 KTV가 지금 이제 이걸 방송을 내렸어요. 내렸죠. 내렸고 6시 24분자로 지금 등록된 걸 보니까 이제 유가족과 시청자에게 사과한다는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제 일단은 일단락이 됐는데 그거는 그렇더라도 원인은 찾아봐야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일단 예.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잘못된 방송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되게 된 원인을 찾아봤을 때 네. 이 KTV가 우리가 이제 뭐 말하기는 KTV라고 합니다만은 정식 명칭은 한국정책방송원이죠. 네. 한국정책방송원의 원장이 정무직입니다. 네. 지금 현재 원장으로 계신 분이 유연순 전 KBS 부사장이시죠. 예. 이분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임명이 임명됐나요? 됐어요. 예. 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임명됐다 그래서 꼭 뭐 나쁘게 볼 건 아닙니다만 문제는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고 해가 바뀌려고 하는 때까지 아직 이분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사실 일을 잘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저기 시청자들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KTV가 원래 법에 KTV의 존재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라는 그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이 한국정책방송원 KTV는 뭘 하게 돼 있냐면 68조에 정부의 영상물 제작 및 기록 보존, 공공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관한 협조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해서 정부 홍보물 영상물을 관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KTV가 뭘 해왔느냐? 지상파 방송사로부터 드라마를 사가지고 그거를 내보낸 거예요. 저는 뭐 아기가에서 드린 말씀 아닙니다. 우리 그 공전의 히트를 쳤던 순풍산부인과, 네. 네. 전원일기 이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정부 홍보물을 관장해야 되는,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대로 제대로 해야 되는데, 네. 그럼 지금 법대로 하게 되면 사실 정부 홍보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부와 청와대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그 기능을 하는 게 맞아요. 이건 적법한 행위입니다. 예. 다만 거기서 너무 법대로 하려고 일종의 심기경호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오버한 거 아니냐. 차라리 그냥 그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수준대로만 하면 될 거를 오히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던 그 원장이 아직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이 정부에서 뭔가 좀 더 잘해보려고 하는 과욕이 빚은 참사다. 근데 그건 뭐 면죄부를 주거나 그것으로 합리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대통령 개인 홍보 방송으로 전락한 KTV 사장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홍보 방송으로 전락했다 이 부분은 동의할 수 없지만 KTV 사장 사퇴하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빨리 물러나셔야 됩니다. EJ 같은데요. 진짜 물러나셔야 됩니다. 이분이 사실 뭐 개인적으로 언급하는 게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2014년에 KBS 사장의 후보로 올라가요. 예. 그때 노조가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기란영 사장 체제에서 불공정하고 편파 방송에 기여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론 적폐로 예전부터 규정이 됐던 분인데 그런데 왜 이분이 지금까지 남아 계신지도 사실 의문이긴 한데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오래간만에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퇴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길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시간이 네. 모자라게 되버렸네요. 저것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내죠. 우병우 전 수석 구속적부 심사가 오늘 그 결론이 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네. 그 뭐 새로운 승부수가 특별히 보이지는 않고요. 네. 다만 요즘에 법조가에서 많이 나왔던 혐의 사실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 부분이 좀 돋보이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냥 주어진 절차를 한번 찬스를 쓰겠다. 이 정도 수준이라서 요즘 찬스 성공률이 높았으니까. 네, 근데 그래도 기각되지 않을까 새로운 수가 없어 보이니까요. 네. 예, 그리고 뭐 조윤선 전 수석 같은 경우도 화이트리스트하고 국정원 특활비 새로운 또 혐의들이 붙었기 때문에 저는 두 분 다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도 동감이고요. 그렇게 견해가 안 갈리면 안 되는데. 아니, 괜찮습니다. 예, 근데 하나 이제 추가해서 살다 말씀드리자면 보면, 지금 이제 많은 시간이 별로 안 남아요. 청취자분들께서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의아해하는 게 종전에 김관진 전 장관 구속적부심으로 석방했던 신광열 부장판사 네. 그 재판부가 지금 이 사건을 안 맡았는데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뭐 동기라면서요? 오해를 살 것 같아서 피했다는데 그게 아니고 내부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연수원 동기인 경우에 못 맡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구나. 예, 규정에 따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 동안 우리 이정열 이사께서 다른 방송의 아침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의 임시 진행자로 지금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론 들어가죠. 오늘 뭐 오프닝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위안부 TF가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그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비공개 부분도 있었다라면서 그 내용도 공개를 했고요. 우선 김수민 평론가부터 어느 부분을 가장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정대협 같은 그 위안부 관련 단체를 설득하겠다와 이제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 뭐 네. 이런 부분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저는 외교부가 고위급 협의에서 배제되었다는 거, 예, 이것은 결국에 박근혜 정부가 청와대 정부였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라고 네. 봐요. 어떤 장관들보다도 청와대 어떤 뭐 안보실장이라든가 비서실장, 수석들이 더 중심이 되어 있는 정부였고 예. 여러 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또 비공개된 것들도 많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들이 보이고요. 그 사드 배치할 때도 외교부 장관이 몰랐죠. 예, 바지 수선하고 있다가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돌출된 사건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성격, 청와대 정부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예, 그렇게 보면서 그 점을 제가 제일 주목을 했습니다. 이병기 당시에 국정원장으로 시작해서 비서실장까지 이제 협상에 관여를 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뭐 주일대사 출신이라는 점이 참 지금 와서 참 놀라운 게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직접 나와서 이 위안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직접 이해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충분히 합의를 위해서 납득을 시키도록 노력을 했다라고 직접 육성으로 기자들 앞에서 또 텔레비전 카메라를 통해서 국민 앞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TF 조사 결과 나온 걸로 봐서는 그런 노력이 사실상 없던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점. 그거는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한 거죠, 사실은. 그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가장 놀라웠던 것 같아요. 없는 상황을 있는 예. 것처럼 예. 이게 바로 쇼통 요즘에 얘기 나오는 쇼통의 전형 사례는 사실은 이거였던 거죠. 네.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런 그 설득 그다음에 통지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뭔가 있었으니까 그랬겠죠. 예, 있기는 물론. 있었는데 예. 문제는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이렇게 정부에서 뭐 정부도 아니고 청와대에서 뭘 하겠다라고 하면 예. 아이 그럼 뭐 나라에서 하는 건데 뭐 아니면은 이런 특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본인의 신원이 드러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셨던 그런 분들 분들이 많았죠. 예. 예.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만 알리고 통지를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 거의 100% 동의의 가능성 고통을 덜어드리는 그런 차원으로 인권 보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심을 계속 샀었는데 결국 이번 TF의 발표를 보면 이 할머님들의 인권 보장은 전혀 도외시 됐었다. 네. 그래서 헌법상 국가의 책무로 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될 책무를 완전히 저버린 합의였었다라는 두 가지 문제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합의인데 보통 국가 간의 합의를 조약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 그렇게 결과물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조약이 체결이 안 됐습니다. 보통 이 지금 정확한 그 기억은 안 나는데 명칭은 국제법상으로 조약이 성립이 되려면 문서화가 돼야 되는데 문서로 발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과연 이게 양국 간의 어떤 그 의사 결정의 합치를 이런 합의를 법률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조약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국회 비준 문제도 개입이 되겠네요. 국회 비준은 이제 국민이나 그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지울 때는 국회 비준이 필요한데 네. 재정적 부담이 필요한지는 약간 의문이 있어서 이게 비준이 필요한지는 예, 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조약이 성립이 되려면 문서일 것을 원칙으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지금 비공개까지 있었다고 하니 그럼 이 비공개는 도대체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인가라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시점에 네, 이슈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이정열 국민TV 이사,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정열 전 판사님 이렇게 그 메이저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를 저희 패널로 모시게 돼서 아주 영광입니다. 거기가 메이저입니까? 아니 뭐 메이저는 시사전망대가 메이저. 아니 뭐 메이저가 꼭 하나만은 아니니까요. 뭐. 시작한 지도 저보다 오래됐고 훨씬. 네. 그 김수민 평론가께서 한마디 좀 감상을 말씀해 주시죠. 그냥 전 부러울 따름입니다. 아, 그리고 그렇죠. 임시 DJ의 묘한 그 낭만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입시 DJ의 그리고 잘 되신 끝나고 분도 있어요. 임시로 했다가. 예. 네. 예. 근데 제가 잘 된다는 건 그 프로가 안 된다는 얘기랑 비슷할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스럽습니다. 아예 무슨 말씀? 차기 진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바라는 삶이 아닙니다. 전 새벽이 있는 삶을 싶습니다. 아니 뭐 원래 진행하시는 분이 저희 그 SBS 지상파 TV 프로그램도 이제 맡게 되는 것 같으니까 네. 그것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고 그러면은 또 혹시 안 와요. 저기 돌고 도는 거네요. 저 앵커님 그 선의로 하신 말씀이라고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근데 그게 저 말이 씨가 되면 정말 곤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요새 3시간씩밖에 못 자고 있어가지고 좀 글쎄요, 체력이 그럴 것 딸려서 같아요. 예. 시차 적응이 너무 힘듭니다. 저도 새벽 방송 한 4년 했었습니다만 이거 참 만만치 않습니다. 하여튼 더군다나 이 야심한 시간까지 또 여기까지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많이 됐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정열 전 판사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청와대 정부였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최순실 정부 아닙니까? 근데 최순실 정부가 가능케 했던 것은 예. 그것도 연막도 치고 병풍도 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 과연 진짜 내각이 뭐 책임 장관적인 그런 제도와 문화였다면 최순실 씨가 그렇게 비선실세로 활약하기는 어려웠겠죠. 그래서 최순실 정부와 청와대 정부는 일종의 좀 상통하는 것이다라고 봐요. 저도 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하나 이제 이것을 제 어떤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신 이 청와대 정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헌법기관이 아니고 물론 법률상 직제는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이라든가 뭐 다 있긴 있는데 헌법기관에는 청와대 비서실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헌법기관은 당연히 국무위원으로 다 보임이 되는 국무총리, 각부 장관 이 헌법기관이잖아요. 근데 헌법기관은 배제가 되고 오히려 헌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그런 공무원들이 이 주요 의사를 결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체 문제도 그런데 내용에 있어서도 그러면 도대체 이
위안부 합의는 무엇을 위한 합의였었나? 예. 결국 여기서 가장 큰 뭐 표현이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해관계에는 사실 할머님들이시잖아요. 네. 피해자. 네. 그 피해자를 배제한, 그러니까 피해자의 어떤 명예회복과 인권 그리고